이런 친구들도 있어. 내가 기업을 CG를 쓰는데 냈는데 알고 봤더니 샘송인 거야. 정말. 그러니까 컨트롤 F를 정말 중요시 여겨. 첫 번째 내가 주고 싶은 팁. 우리 각자 팁을 하나씩 가져오기로 했잖아. 근데 내가 첫 번째 가진 팁은 1차가 최종이다. 두둥. 나 혼자 효과음도 넣어봤어. 제가 이제 맨날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1차가 최종이라는 말은 뭐냐면 1차에서 내가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내잖아. 그러면 보통 친구들은 그 마감 시간에 임박해서 내느라 정말 이런 친구들도 있어. 내가 기업을 CG를 쓰는데 냈는데 알고 봤더니 샘송인 거야. 정말. 그러니까 컨트롤 F를 정말 중요시 여겨. 컨트롤 F 늘 자기소개서 쓰기 전에는 그 전에 썼던 자기소개서를 바꾸더라도 정말 중요한 건 본사, 귀사,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자. 그러니까 정말 딱 마지막에 2차, 3차 뭐 이제 실무진 면접에 가서 그때서 자기소개서를 프린트를 하는 거야. 이제 면접 준비를 하려고, 최종 면접 준비를 하려고. 그리고 딱 봤더니 내가 다 고쳤는데 하나를 안 고친 거야. 맨 마지막에. 입사 후 포부에다가. 나는 소개팅이라고 늘 생각한다고 했거든. 그 면접이. 왜냐면 적당한 거리가 있는 처음 만나는 사람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그러니까 처음 미팅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에게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물어볼 수 있잖아. 면접관이. 그랬을 때 내가 그 궁금한 내용을 제대로 잘 듣고, 잘 듣는 것도 진짜 중요하거든. 잘 듣고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너무 뻣뻣하지 않게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1차가 최종이라고 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자기소개서에 나를 정말 잘 소개를 해놔야 면접관들이 물어볼 질문들이 생기더라고. 근데 거기서 내가 포인트를 딸 수 있는, 그러니까 점수를 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내가 편안하게 그냥 이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로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자라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대화를 하면 정말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 예를 들어 인턴을 어디서 했대. 근데 그 인턴이 어딘지 모르는 거야. 그 회사가 어딘지 몰라서 여기서 뭘 했죠?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내가 뭘 했는지, 이 직무가 지금 앞으로 해당하는 질문과 뭐가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좀 면접관들도 그냥 이게 이런 곳이었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1차의 자기소개서가 얼마나 이렇게 탄탄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사실 나에게 질문해 주세요 라고 질문들을 숨어 놓을 수 있는 스팟이라고 생각해. 그 강아지들이 냄새 맡는 그 노지 그거 하는 것처럼 진짜. 왜냐면 거기서 면접관들이 눈에 띄는 단어들을 보고 질문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 곳곳에 잘 숨겨놔야 나의 장점들을 이 사람들이 거기에 딱 걸려드는 거야. 내가 먼저 뿌릴 수 있는 가장 최대의 그거지. 근데 거기에 집중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는 사실 잘 보지 않지 않나요? 스펙만 보고 커트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그래서 나는 1차의 자기소개서부터 면접의 최초 준비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얼마나 탄탄히 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1분 자기소개도 나오는 거고 자기소개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전혀 생뚱맞은 대답을 할 수는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저의 팁은 1차가 최종이다 였습니다.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팁은 뭐냐면 처음부터 이 자기소개서를 컴퓨터를 활용해서 글을 쓰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일단 면접 스터디를 먼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실 말로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도 면접 스터디를 하면서 내가 어떠한 질문 받았을 때 이런 아이템으로 이야기를 해야겠다 라고 했을 때 말이 먼저 나올 거고 당연히 말도 매끄럽게 안 나오겠죠. 근데 그 말로 계속 뱉어내면서 그거를 글로 옮기면서 계속 다듬으면은 조금 더 그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자기소개서랑 인적성 준비하고 그 뒤부터 뭐 면접 준비해야 된다라고 면접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굳이 그런 순서를 따를 필요 없이
면접 준비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소개서는 작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로써. 면접 스터디원에게 그건 민폐 아니에요? 근데 서로 그렇게 채워나가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손보단 말이 더 쉽고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말을 하다 보면 똑같은 질문에 내가 맨 처음에는 이 컨텐츠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지만 생각보다 머리에선 잘 나오지만 말로 안 나올 때가 있고, 근데 다른 컨텐츠가 오히려 말이 더 잘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강점이 뭐예요 했을 때도 저의 강점은 뭐 친화력, 융화력이에요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사례가 나오기도 쉽지만 막상 그게 아니라 나는 꼼꼼한데 디테일한데 이걸로 더 잘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먼저 말로써 풀고 그거를 자기소개서 넘어가는 것도 작성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책상 앞에 앉아서 저는 맨 처음에 뭘 했었냐면 1번 질문을 가지고 한 3시간 동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글자를 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한 글자만 저는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읒을 썼다 고쳤다 진짜 딜리트 쓰고 근데 이게 너무 사실 어려운 일이더라고. 근데 지금은 그 친구들의 자기소개를 받았을 때 1분 자기소개도 그렇고 자기소개서도 그렇고 나만의 컨텐츠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컨텐츠를 어떻게 채우느냐인데, 저는 입사할 회사의 홈페이지를 꼭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보면 내가 그 해당하는 직무에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 사실. 예를 들어 내가 이 직무에 필요한 건 성실함이다, 순발력이다.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팀워크가 되게 중요한 회사예요. 그러면 팀워크에 필요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냐는 거야. 그럼 융화력이 있을 수도 있고 리더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리더이지만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잘 조화롭게 이렇게 구성해서 이걸 하나의 목소리로 만들어내는 리더냐, 아니면 내가 좀 더 앞장서서 이 사람들 끌어줄 수 있는 리더냐, 아니면 글로벌의 인재를 뽑고 싶다, 그런 게 적혀있는 회사라면 내가 글로벌한 경험을 한 게 뭐가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경험들일지라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면접관들한테 되게 신선할 수 있고 20대들의 패기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무기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스펙이라는 그 두 글자에 무조건 가둬가지고 내가 저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인턴의 경험이 이 친구는 대기업 인턴이었는데 저는 중소기업에서 몇 달 동안 서류 정리했던 인턴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다른 경험일 수 있죠. 이거는 어떤 격을 떠나서 다른 경험이지, 이게 이 사람의 그 경험 자체가 조금 작은 회사에서 다른 업무를 맡았다고 이게 버려져야 할 소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작은 회사에 있었을 때의 장점은 A부터 Z까지 돌아가는 상황들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1인 다역을 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배웠던 경험을 녹여낼 수 있는 거고, 대기업에 있었을 때 인턴은 한 직무에 있어서 그 직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일처럼 잘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직무에 대해서 깊게 알아볼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내가 나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나는 기억하고 가자. 오늘 수많은 수다 중에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저도 처음 자기소개서나 이제 면접을 준비할 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자기소개서를 이제 글로 쓴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면접의 기본이 되는 자기소개서와 1분 자기소개를 하는 데 있어서 말로 먼저 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면접 스터디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보고 서로 너의 장점은 뭐냐, 너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사회생활 경험 뭐냐, 이렇게 해서 그걸 처음부터 글로 쓰려고 하면 너무 어렵거든요. 그걸 먼저 말로 뱉어보고 말로 다듬고, 말로 다듬다 보면 글로도 써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똑같은 컨텐츠여도 1000자짜리를 써보고 500자짜리도 줄여보고 500자를 다시 1000자 늘려보고, 이런 연습을 계속 해야 자기의 자기소개서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내가 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거기 때문에 또 이걸 주변 동료들한테 이걸 보여주는 걸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요. 어쨌든 면접에 있어서 자기소개서가 기반이 되고 1분 자기소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전 면접 스터디 통해서 이런 걸 채워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글로 쓰기 전에 말로 먼저 해봐라. 그게 더 쉽습니다. 쉽다. 그게 더 쉬울 수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퇴장해 주시죠. 네, 저희 클로징을 위해서. 네. 1차가 최종이다. 글로 쓰기 전에 말로 먼저.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제발 다시 만나요. 안녕. 그러면 내 자기소개서는 왜 불합일까? 불합하는 이유 딱 3가지만 얘기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불합격한다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PSM 하는 것들을 3가지로 좀 말씀드릴게요.